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55회 TAT 1급 네 자격시험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1번 문제서부터 바로 들어가서 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 회계가 나왔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 리스 제공자와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한 주요 내역이고, 자료 2번은 리스 계약 만료 시 리스 대상 자산을 인수하고 발급받은 전자 계산서이다. 그러니까 벤츠를 리스를 받았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인수대금 중에서 리스 보증금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스 계약은 우리가 지금 문제 1번에서 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자료 2번에 보면 전자 계산서를 수치를 하고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우리가 인수했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일단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에 01월 6일날 우리는 계산서로 받았으니까 면세 매입이 되겠죠. 벤츠 공급가액은 9천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현대캐피탈 전자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고요. 대변에 6천만 원은 리스 보증금에서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리스 보증금에서 6천만 원을 제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옆에 칸에 클릭하셔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리스 됐던 자산을 우리가 인수하는 내역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나왔는데, 스타일링은 삼성화재보험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불입하고 있다 그랬어요. 2월 28일 사원 김민준이 퇴사함에 따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950만원을 산정을 했고, 전액을 삼성화재보험에서 지급 통보하였다 그랬으니까 퇴직금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일반 전표 가셔서 오늘 날짜는 02월 28일 날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없어지죠? 1950만원, 그리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삼성화재보험이 되겠죠. 그렇죠? 삼성화재보험에 195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부가세 관리 문제입니다.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나왔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원 거래는 3월 5일날 계약금 거래네요. 계약금 거래는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수정세금 계산서.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에 보시면 계약을 3월 20일날 해제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계약의 해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정사유 4번이 나오죠. 요건 뒤에 나중에 지금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질문 문제가 계속 사유를 뭘로 했냐의 번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4번을 일단 체크를 하고 계셔야 하겠고요. 확인. 그 다음에 수정부는 날짜를 반드시 계약의 해지. 그래서 20일날 계약금에 대해서 해제가 이루어졌고요. 확인해 주시고 나면, 자, 이제 3월 20일로 넘어갑니다. 그럼 계약금 나와 있는데 분계 혼합으로 되어 있는데 대변 계정금 반드시 우리 앞에서 뭐였다고요? 선수금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대변에 수령한 금액은 해제일에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으니까 550만원이 나가면 되겠죠. 다시 올라가셔서 반드시 여기에 하나은행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기한 후 신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산세를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니까 처음서부터 날짜 체크들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매출 자료에서는 11월 20일이 작성일자고 발급일자가 12월 20일이니까 12월 10일까지죠. 그러니까
지연 발급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2월 22일, 그 다음에 1월 10일, 그 다음 12월 25일, 12월 25일, 12월 30일, 네. 그럼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번 거래는 지연 발급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우리는 영세 매출이죠. 영세 매출 제품 공급가액은 1000만원, 거래처는 웰모아, 그리고 전자고요. 분계는 외상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 그리고 과세 매출의 제품 공급가액은 2,500만원에 250. 거래처는 삼광. 전자고요. 분계는 외상. 그러면 입력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목록 기계장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12월 25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에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2,000만원에 200. 거래처는 승민기계.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차변계적 과목 기계장치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 매출자료 그랬어요. 그러면 날짜는 12월 30일 카드과세 매출입니다. 카드과세, 카드사는 현대카드, 그리고 제품 공급가액은 220만원 써주시면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김승민 분계는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야 외상매출금에 거래처, 현대카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네 가지의 거래를 모두 다 입력을 하셨고요. 네 가지 거래를 모두 다 입력을 하셨고,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정기 신고로 들어가셔서 과표에 가셔서 기한 후 신고, 그래서 신고 구분을 4번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연월일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연월일은 2023년 02월 0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했으니까 자동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우리는 70만원의 세액을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니까 우리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 따당 들어가셔서 일단 우리 지연 발급했던 게 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 발급 1000만원에 대해서 1%의 가산세 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70만원만큼을 늦게 내는 거니까 70만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율은 곱하기 0.2. 그 다음에 우리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니까 50% 감면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기한 후 신고에 신고 불성실 기한 후 신고에는 우리 세액에 대해서 곱하기 몇 퍼센트요? 0.2. 20%의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 곱하기 1개월 이내이면 50% 감면. 이해가 되시나요? 네. 3개월 이내이면 30% 감면, 6개월 이내이면 20% 감면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그래서 50% 감면을 받으니까 우리는 세액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7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0.2, 그 다음에 곱하기 0.5.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7만원의 가산세가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7만원의 가산세를 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는 70만원에 대해서 2023년 원래 1월 25일 날이 신고기한인데 2023년 02월 04일 날, 그래서 10일간의 가산세.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1540원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을 누락한 게 있으니까 우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1000만원에 대해서 0.5% 계산이 돼서 5만원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마찬가지 우리 아까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 불성실은
1개월 이내이면 50% 감면을 받아요. 이거 영세율도 마찬가지 똑같이 50%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5만원을 25,000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196,540원에 가산세가 나올 것 같고요.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일단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여금 무지개산업에 영업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6개월마다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10월 1일에 대여 있으니까 아직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자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6% 그러니까 6% 해주시면 일단 60만원이 나오겠죠. 1년분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한 달에 5만원. 그리고 우리는 10월에 대여를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이 되겠죠. 네, 그러면 15만원만큼의 아직 못 받은 미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미수 수익 15만원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이 15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재고자산 실사했으니까 우리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엔터 치시면 나올 거고요. 기말제품 재고에 그냥 5천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전표 추가. 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손익계산서 먼저 12월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당기순이익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저장된 데이터 아니요 새로운 거 반영할 거니까 아니요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분 예정일은 2023년 02월 28일 날 2022년 03월 15일이 되겠고요. 따로 처분 내역은 없다라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산까지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 첫 번째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를 하라 했으니 자,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셔서 일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로 들어가시면 전자계산서의 매입 공급가액은 9,100만원입니다. 정답. 2월 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뭐 합계잔액산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뭐 합계잔액산표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02월 말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은 5,290만원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하라 그랬는데 선수금 잔액은 여기서 해도 똑같으니까 03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의 잔액은 830만원. 그 다음에 14번 비유동자산 물어봤는데 비유동자산은 여기서 하시려고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기셔야 되니까 왜냐면 비유동자산은 차변잔액이 있고 대변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로 가십니다. 재무상태표에 12월 말 현재 비유동자산의 금액은 8억 1,431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 잉여금 잔액은 얼마인가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래서 5억 6,527만 6,284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단기에 발생한 이자 수익은 아까 손익계산서 열어놨으니까 단기에 발생한 이자 수익의 금액은 215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20일자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이거 아까 4번이라고 체크해 두셨었죠. 그쵸?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수정사유, 그래서 4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매입에 03월 20일자에 가면 여기 있는 거 수정세금계산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수정사유 4번 계약의 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우리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과세표준이라 그랬으니까 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은 9번란입니다. 9번란. 그래서 3,700만원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칙은 고정자산 매입 11번란. 그래서 11번란은 2천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2기 확정신고기간의 가산세액은 196,540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무회계 문제를 10개를 다 풀어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지 될 거는 앞에 문제 풀면서 가산세 같은 경우 계산해 놓고 미리 체크들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수정세금 계산서는 수정사유 항상 번호 체크해 두신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단 열려있는 창들을 조금 닫을게요. 창들을 조금 닫고, 자, 이제 인사급여 원천징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에 노성희의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노성희의 부양가족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기 하고 0305053927 넣어주시면 자녀고요. 하나밖에 없고 노성희 여성이고 그런데 배우자가 2020년 사망을 했고요. 본인 혼자밖에 없으니까 한부모에 해당하겠죠. 그쵸? 한부모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것만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그래서 모델을 섭외하여 광고 촬영 모델비 지급했고요. 수행과제에 보시니까 사업소득자는 입력돼 있고, 그럼 사업소득 자료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셔서 지급 연월은 6월이고 7월이고 조금 날짜가 다르네요. 그쵸? 지급 연월은 7월이고요. 사원은 양성민 불러오시면 되겠고, 귀속 연월은 2022년 06월이고요. 지급일은 7월 05일입니다. 지급 총액은 400만원이고요. 그러면 세율 계산돼서 12만원의 소득세가 나옵니다. 이것도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귀속기간은 6월입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은 7월이고, 그러면 144,000원의 원천징수 세액이 나왔죠? 네,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무평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평가 문제. 그래서 첫 번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노성희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인원수 본인 포함. 이거 아까 사원 등록에서 노성희는 2명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2명 정답이 되겠고요. 노성희의 인적 공제 항목 중 추가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기 때문에 한부모는 100만원이죠. 이것도 안 외우셨으면 우리 F10 눌러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시면 사원을 노성희를 불러오시게 되면 노성희는 본인 부양가족 1명, 그렇게 해서 2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한부모로 100만원만 추가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세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자료를 조회를 해서 양성민의 사업소득 금액은 아까 12만원 소득 자료에서 체크해 놨었던 것 같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사업소득, 이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소득세는 네, 144,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44,000원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일반 거래 및 뭐 원천징수까지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법인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문제 풀으시려면 일단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회사를 반드시 그린전자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린전자로 먼저 일단 변경해 주시고요. 법인 조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가시면 일단 새로 불러오기 버튼 한번 먼저 누르고 시작할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기준 경비율 번호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제조업에서 수입조회 따로 하셔야죠. 그래서 제조업은 제품 매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은 515050 코드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고 수입조회에 상품 매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제품 매출 금액 중에 6,200만원이 해외 수출분이고 나머지는 내수, 해외 수출이 있으니까 계산기에 356-400-000 마이너스 우리는 6,200만원이니까 그러면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해주시면 국내 생산품 금액을 고쳐주셔야 되고 수익금액 제로로 만들어 주시면 수출의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쵸? 네, 이렇게 일단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난 다음은 이제 수익금액과 차액, 차액 내역을 일괄 작성 들어가셔서 유형자산 매각 800만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시기 감액이 900만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이 5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있는 금액 2,200만원이 여기 있는 차액 2,200만원하고 똑같아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면 차액계 똑같아졌죠? 그렇죠? 그러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실무평가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조회에서 5번 국내 생산품 제품 매출 중에 국내 생산품 금액은 12억 9,440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상품 매출은 2억 6,86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과 차액계는 2,200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를 풀이를 다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나왔네요. 대손충당금이 나오면 대손충당금은 일단 무조건 대손충당금 들어가셔서 원장조회를 먼저 하셔야죠. 원장조회를 하시는 방법은 109, 112 이렇게. 그래서 금액을 두 개를 자, 일단 이 금액을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먼저 써 놓으셔야겠고요. 자, 800, 500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조금 편하게 쓰려고. 그래서 기초가 아이고 습관이 무서워요. 800 그 다음에 500 그리고 단기 설정액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표를 여러분들도 T자 계정을 계속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11로 넘어가야지 되니까 111, 예, 마지막 여기 있는 거 마지막 클릭하시면 109, 111 하고 처음은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끝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게 됩니다. 100만원, 100만원이니까 여기 있는 건 따당 해서 확인 반드시 700만원 중에 600만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됐죠? 그쵸? 네. 그렇게 확인을 일단 조금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설정은 복사를 일단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초가 10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에서 100만원 갖다 썼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로 600만원을 갖다 썼죠.
그쵸? 그리고 단기는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나중에 우리가 쓰셔야 하니까. 그쵸? 그래서 합계는 이 둘을 합친 거예요. 기초의 합계, 그 다음에 단기 설정액의 합계.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8월 20일 날, 08월 20일 날, 8월 20일 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고요. 채권 내역은 뭐 매출 채권이고, 대손 사유는 파산. 자, 화면을 조금 전체 화면으로 해볼게요. 너무 크구나. 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금액은 500만원이 대손이 발생했고요. 얘는 대손 충당금 모두 다 시인액이 되겠죠. 그쵸? 파산한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은 날짜 9월 26일 날 받으러움에 대해서 마찬가지 매출 채권이고, 그 다음에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부도는 6개월이 경과해야 하니까 우리는 700만원 중에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된 100만원이 부인이고, 그 다음에 상각비로 처리한 것도 600만원이 모두 부인액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충당금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로 60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위에 계정 과목 채권 장부금액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08 외상 매출금 장부금액 기말 부인액 없고요. 자, 그 다음은 받으러움 불러오시고,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액은 충당금에서 부인액, 상각비에서 부인액, 그래서 모두 700만원이 부인 누계액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위에 있는 대손 충당금 조정인데,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이렇게 합계를 만들어 놨어요. 900이 있고요. 얘는 하나는 복사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기초 충당금은 9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기분 자적표에 보면 자적표에 첫 번째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00만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단기 보충액은 900에서 무조건 8번에서 11번을 빼주시면 됩니다. 단기 대손 금액을 빼주시면 우리 단기 보충액은 300만원만큼이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회사 계상액은 아까 복사해 놨던 거. 그래서 단기 회사 계상액은 우리 기말의 단기 설정한 금액, 이 둘의 금액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합계 등록을 해야겠죠. 합계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합계 등록을 들어가시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주셔야지 되는 건 이렇게 과다환입액. 이게 뭐예요? 과다환입액이 전기 대손 충당금. 그래서 100만원만큼이 되겠고요. 100만원만큼에 대해서 우리는 유보 감소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정기분 자족표에 외상매출금 대손금 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1번 자료에서 부실산업과 관련된 대손금은 3월 9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대손금의 송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랬으니까 전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액이 600만원이 유보 감소되었다로 일단 먼저 처리를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453만 7천원만큼을 우리는 뭐로 처리해요?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한 부인액 700만원에 대해서 우리는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실무 수행평가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대손 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그런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뭐 여기서 보셔도 되고, 우리 여기 위에 있는 화면에서 보셔도 되고 똑같죠? 453만 7천원 정답이 되겠고요. 18번에 있는 대손금 부인 누계액의 합계액은 대손금 부인 누계액은 700만원입니다.
세무조정 대상 중 송금 산입 유보 감소로 소득 처분할, 유보 감소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2개니까 700만 원이 유보 감소 처리가 됐겠죠. 네, 그렇게 해서 70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대손충당금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 접대비가 나왔네요. 접대비.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접대비는 일단 무조건 경조사비 등 먼저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조사비에 문화접대비에 신용카드에 적요를 8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를 모두 불러오시게 되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접대비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자료 3번에 보면 수익금액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5천만 원만큼의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료에 보시면 접대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다. 증빙불비분 접대비 70만 원과 대표이사 개인 사적 경비가 200만 원.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했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270만 원이 그럼 해당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70만 원 사적 경비 빼주실 거고요. 그러면 270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총 초과 금액에서도 무조건 270만 원 마이너스. 그래서 55080 풀 이렇게 270만 원 빼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여기 있는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용한 개인 접대비 200만 원은 카드를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70만 원만 여기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13만 원에서 70만 원 빼주시니까 243만 원이 접대비에 해당하겠죠.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네, 그래서 243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풀어주셨으면 이제 갑진은 그냥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에 대한 합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드 미사용 접대비 243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처리해요? 기타 사회 유출 6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접대비 한도 초과 641만 원에 대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개인 경비 사용에 270만 원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질문을 한번 일단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평가 문제가 또 있으니까, 평가 문제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을을 조회하고 송금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 여기에서 그냥 보시면 되죠. 합계 등록에서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할 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지에 여기에서 나가셔서 갑지에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550만 원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한도 초과액은 641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성급비용 명세서입니다. 성급비용 명세서는 일단 우리가 원장 조회를 하시면서 날짜별로 데이터를 모두 다 기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급비용 명세서에 일단 우리가 구분 등록에 성급 수수료를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구분 등록에 성급 수수료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분 자족표에 보시니까 화재보험료 성급액이 올해로 기간이 다 만료됐으니까 다 유보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급비용 계상할 수 있는 계정은 수수료 비용과 보험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보험료가 먼저 나오니까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서부터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원장조회
821번이 보험료고 그 다음 수수료 비용은 831번이니까 이렇게 미래화재보험의 8월 9일에서 8월 8일까지 132만원 8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132만원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건 중간에 12월 31일 날 성급 대체한 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컨설팅의 10월 27일, 10월 26일 아까 우리 8월 네, 9일서부터 맞게 썼고요. 수수료 비용 다시 확인해 볼게요. 1200이고 그 다음에 900을 우리가 성급비용 대체를 했네요. 그쵸? 10월 27일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10월 27일서부터 내년도 10월 26일까지가 되겠고요. 금액은 1200만원이 되겠고 대신에 우리는 성급비용으로 설정해 놨던 게 900만원만큼이 있습니다. 그쵸? 요것만 일단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두시고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자, 우리 어쨌든 뭐 성급 보험료 원래는 적요 다 쓰셔야지 되는데 생략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8월 09일서부터 8월 8일까지 지급액은 132만원 회사 계상액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성급 수수료 기간은 10월 아까 27일서부터 10월 26일까지 지급액은 1200이고 회사는 900만원을 성급 비용을 계상을 했어요.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계 등록을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는 묶여서 나오지만 우리는 별도로 그래서 선급보험료 그래서 795,616원만큼을 유보 발생시켜야죠. 이거 내년도에 다시 관리해야 되니까 성급수수료 857,142원만큼 또 내년에 관리해야 되니까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전기분 자족표에 전기 성급보험료가 있었어요. 전기 성급보험료 얼마 있었죠? 120만원만큼이 단기에 유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성급비용 명세서 보면 보험료의 세무조정할 금액은 795,616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의 세무조정할 금액은 857,142원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보험료의 세무조정할 금액은 120만원만큼 유보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가산세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계산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 그러면 수행과제 1, 2, 2번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법인조정 2번에 가셔서 가산세액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산세액 계산에 자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네, 지출증명서류 여기 있고요. 바로 그래서 지출증명서류에 운반비 50만원 개인 용달에 제품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했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했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죠.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한번 볼까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여기에 있는 목록들에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목록들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송금명세서 제출분 얘네들은 가산세 제외 대상이에요. 가산세 제외 대상이고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만 가산세 거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모품 90만원에 대해서 그냥 일반 과세자한테 영수증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90만원에 대해서 18,000원 2% 무조건 2%입니다. 가산세가 설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료 2번에 보니까 주식 등 변동사항 밑으로 내리셔서 주식 등 변동사항에 대한 미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제출 3,500만원인데 이 가산세율을 보니까 밑에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쵸?
두 개가 나와 있는데 1개월 이내이면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1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1번에 있는 세율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1개월 넘어갔으니까 안 그러면 절반으로 줄었을 건데 그래서 지금은 35만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금액은 3천만원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5하고 2.5가 있죠. 그쵸? 근데 1개월 이내에 제출했으니까 얘는 2.5 적용 대상이니까 2번을 선택해 주시면 절반의 금액만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세로 불러오기. 세로 불러오기 하게 되면 조정 내역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쵸? 네, 조정 내역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문제 풀으면서 입금, 송금 제대로 집어넣어야지만 우리 납부 세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마지막 조회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산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우리 위로 올라가시면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는 18,000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75,000원이 되겠고요. 그쵸? 네. 그 다음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의 125번에 가감계, 지금까지 앞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정확하게 입력하셨다 그러면 3,781만 1,491원이 가감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 문제로 조금 바뀌어서 오히려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법인조정 문제가.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55회차 TAT 1급 실무 문제를 모두 풀이해 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